자, 뉴기니의 북해안과 동해안, 그 다음에 뉴기니 북쪽 및 동쪽의 비스마르크 제도하고 솔로몬 제도 이 사람들은 고지인하고 인도네시아인 사이의 외모다. 근데 고지인 쪽에 좀 가깝다. 그래서 검은 피부에 돌돌 말린 머리카락이지만 그 고지인들보다 살짝 밝은 피부색에다가 머리도 약간 풀어졌다는 거죠. 그게 이제 뉴기니 북쪽하고 동쪽에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비스마르크 제도, 솔로몬 제도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인도네시아인하고 뉴기니 고지인하고 중간 형질인데 인도네시아인 쪽에 아니 그 뉴기니 고지인 쪽에 더 가깝다. 그래서 유전적으로 보니까 비스마르크 제도하고 솔로몬 제도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뉴기니 북해안 사람들이 15%만 오스트로네시아인이고 나머지 85%는 뉴기니 고지인과 비슷하다. 그래서 그 뉴기니 고지인에다가 오스트로네시아인이 조금 섞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이 분명히 뉴기니 일대에 도착하긴 했는데 이 섬의 내륙까지는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터 뉴기니 북해안하고 주변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조금 희석됐다. 그 정도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뉴기니의 산악지대, 서남부, 중남부 해안을 포함한 저지대 전부, 그 다음에 이제 북부, 내륙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는 모두 파푸아계 언어다. 그래서 오스트로네시아계 언어가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북해안이나 동남 해안에 있는 좁은 지역에서는 오스트로네시아계 언어가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비스마르크랑 솔로몬 제도에서는 대부분 오스트로네시아계 언어고 파푸아계 언어는 몇 개 섬에 고립되어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이 팽창을 할 때 뉴기니의 북부, 동부, 비스마르크, 솔로몬 제도 여기까지는 가서 여기 원래 살던 사람들하고 조금 섞이긴 했는데 이 내륙 안쪽까지는 못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필리핀하고 인도네시아에서 발견되는 초기 오스트로네시아인의 토기는 장식이 대부분 없다. 근데 뉴기니 일대의 토기는 기하학적 도형을 수평 띠 모양으로 배열했다. 그것은 이제 라피타라는 그것이 사용되었던 라피타라는 고고학적 유적지의 이름을 따서 라피타 토기라고 부른다. 기하학적 도형이 수평 띠 모양으로 배열된 그런 토기를 라피타 토기라고 한다. 자, 필리핀하고 인도네시아를 보면 이제 가장 오래된 오스트로네시아 유적지들도 루손, 보르네오, 셀레베스 등의 큰 섬에 있는데 뉴기니에서는 라피타 토기가 발견된 유적지가 비교적 큰 외딴 섬에 부속된 작은 섬들에 거의 국한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이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에 들어갈 때는 전부 다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뉴기니에서는 외딴 그 주변에 있는 조그만 섬들까지밖에 못 들어갔다라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루손섬이 이제 필리핀 여기 루손섬. 그 다음에 보르네오 셀레베스 이것도 이제 큰 섬이죠. 보르네오 섬은 요 섬, 셀레베스는 요 섬. 그래서 오스트로네시아 쪽이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에서는 큰 섬까지 다 들어갔는데 뉴기니에서는 그 섬 주변에 있는 조그만 섬들에 밖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이 이제 도착할 때 인도네시아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간섭기를 갖고 있지 않은 소수 수렵 채집민들이 살고 있었다. 근데 뉴기니 고지대에서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식량 생산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뉴기니 저지대와 비스마르크 제도, 솔로몬 제도의 경우도 그런 식량 생산이
되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이 유기니인들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점이 별로 없었다. 이미 식량 생산자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기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인구가 조밀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스트로네시아인의 농작물 중에 타로토란이나 참마, 바나나 이런 것들은 아마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뉴기니에서도 이미 독립적으로 작물화되었을 것이다. 뉴기니는 오스트로네시아 사람들의 닭, 개, 돼지 이런 것을 받아들여서 자기네 식량 생산 경제에 포함시켰다. 그래서 작물은 이미 다 갖고 있었고 이런 작은 가축 같은 것만 좀 더 추가했을 뿐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기원전 1200년경 라피타톡이나 돼지, 닭, 개의 트리오 그것을 비롯한 그 오스트로네시아인의 고고학적 특징들이 솔로몬 제도로부터 동쪽으로 1600km 이상 떨어진 피지, 사모아, 통가 등 태평양 일대 여러 섬에 나타난다.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이 일단 필리핀하고 인도네시아는 뭐 본토까지 다 들어갔다 그랬어요. 근데 뉴기니에서는 이 북동부랑 이 솔로몬 제도, 비스마르크 제도까지밖에 안 들어갔다 그랬죠. 그 내륙으로는 못 들어갔고 왜냐면 그 내륙에도 이미 농경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유리한 점이 없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이 동쪽으로 쭉 뻗어 나가서 피지, 사모아, 통가 이렇게 요 섬들까지 다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력기원 초기, 기원전 뭐 0년부터 조금 후까지 이런 것들이 토기만 빠지고는 토기만 빼고는 소시에 때랑 마르키스 제도를 비롯한 폴리네시아 동부의 여러 선언에서도 나타났다. 그래서 더 동쪽까지 갔었다라는 거예요. 서력기원 초기에서는. 그래서 아까 피지, 사모아, 통가까지 갔었는데 이게 소시에테 제도까지 여기까지 들어왔다는 거고 그 다음에 마르키즈 제도 조금 더 북동쪽으로 해서 이제 소시에테 제도에서 좀 더 가면은 여기 마르키즈 제도까지 쭉 동쪽 끝까지 다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이 거기까지 이제 팽창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카누를 타고 더 들어가가지고 북쪽에 하와이, 동쪽에 피케언, 이스터섬, 서남쪽에 뉴질랜드까지 다 갔다라는 거예요. 이 오스트로네시아 쪽이. 그래서 이제 이스터섬은 이제 여기고 아까 이제 피지, 사모아, 통가, 그다음에 프랑스전 폴리네시아 요쪽 피케언 제도 여기까지 다 들어가고 서남쪽으로는 뉴질랜드까지 이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이 팽창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1400년경 유럽의 탐험가들이 태평양 일대로 진출한 것보다 100년 정도 가량 앞선 시기에 그러니까 이건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콜럼버스가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1492년부터 한 100년 좀 정도 앞선 시기에 뉴질랜드 인근의 채텀 제도에도 사람이 살기 시작하면서 아시아인들의 태평양 탐험은 완료되었다. 채텀 제도는 이제 뉴질랜드 보면은 그리고 이제 뉴질랜드 옆에 채텀섬에까지 이제 사람이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유럽인들이 들어왔을 때 유럽인들이 이제 기술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점이 있었죠. 태평양 일대의 섬과 열대 동남아시아의 대부분을 식민지로 만들어서 지배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는 이미
토착적인 식량 생산자들과 병원군이 있었기 때문에 정착은 힘들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오스트레일리아나 남북 아메리카 여기랑 달리 동아시아나 대부분의 태평양 섬들은 지금도 동아시아 및 태평양 민족들이 차지하고 있다. 그 원래부터 이제 미리 먼저 들어온 농경민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풍토병이 있었기 때문에 유럽인들이 정착을 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를 봅시다. 자, 천년에 아프리카에 살고 있었던 주요 5인종이 누구냐? 흑인, 백인, 아프리카 피그미족, 코이산족, 그 다음에 아시아 인종 이런 사람들이 5대 인종으로 살고 있었다. 그래서 이 5가지 인종을 보면은 인류를 구분하는 주요 인종 중에서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만 제외한 모든 인종이 여기에 속해 있다. 여기 다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흑인들, 우리가 흔히 부르는 흑인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1400년경에 아프리카에서 가장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게 사하라 남부를 포함해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대부분 지역이다. 그래서 아프리카 5대 인종 중에 그 흑인들은 그 사하라 사막 남단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죠. 쫙.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로 건너간 흑인들은 누구였느냐? 아프리카 서해안 출신이다 주로.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동아프리카 쪽에도 비슷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게 북으로 수단, 남으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동남해안까지 여기도 이제 비슷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들어와가지고 노예들을 잡아간 데가 이쪽이죠. 여기 흑인들을 잡아갔는데 요 비슷한 인종이 수단에서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동남쪽까지 여기 쫙 다 분포하고 있다는 거죠. 흑인이. 그리고 이제 이집트인, 리비아인, 모로코인 이런 백인들은 북해안 일대하고 사하라 북부에 살았다. 이집트, 리비아, 모로코 요 사람들은 그 북해안 일대하고 사하라 사막 북부에서 사는 사람들이었다. 백인들, 아프리카에서 사는 백인들.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의 흑인과 백인은 대부분 농경이나 목축 또는 2가지를 다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다. 그리고 이제 피그미족하고 코이산족은 농작물이나 가축을 갖지 못한 수렵 채집민들이 많다. 그래서 피그미족을 일단 보면 흑인들처럼 피부색이 검고 머리카락이 돌돌 말랐는데 흑인에 비해서는 조금 작고 그 다음에 피부색이 덜 검은 게 피그미족이다. 그리고 코이산족은 남아프리카의 많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코이산족 중에서 비교적 체구가 큰 게 이제 코이족이에요. 그런 목축민이 있고 체구가 작은 산족이라는 수렵채집민이 있다. 그래서 코이족은 원래 호텐토트라고 더 잘 알려져 있고 산족은 부시먼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이산족은 코이족하고 산족인데 코이족이 비교적 체구가 크고 목축민이었고 산족은 체구가 작고 수렵채집민이었다라는 거죠. 코이족하고 산족은 둘 다 아프리카 흑인들과 생김새가 전혀 다르다. 피부색이 누르스마다 머리카락은 아주 심하게 말려있다. 그 다음에 여자들이 엉덩이에 지방이 많다. 그래서 이제 뭐 엉덩이가 이렇게 툭 튀어나온 그런 이제 체형을 갖고 있다는 거죠.